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알코올의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알코올 의존 중독된 환자들은 술 끊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술을 조금 먹으면서 조절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참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끊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이제 중독의 특성인데요. 일단 중독 질환이라는 것은 뇌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술을 먹게 되면 그 술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쾌락이죠. 리워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술 먹는 걸 보거나 조금만 술을 먹어도 그 쾌락 중추에 저장된 그 기억들이 활활 타오르면서 행동 조절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뇌에서 조절 음주를 할 수 없게끔 이미 그런 뇌에 장애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절 음주보다는 완전히 단주하는 것을 권하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기냐 하면요. 처음에는요, 술을 좋아서 술을 처음에 먹어보면요, 술이 맛있다. 맛있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술을 맛있어서 이제 먹는데 그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알코올 의존 환자분들 보면 술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술을 먹냐? 그러면은 술을 안 먹으면 괴로워서 먹게 된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긍정적 강화에서, 그러니까 좋아서 먹는 게 긍정적 강화죠.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불편해서 먹게 되는 건 부정적 강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강화에서 부정적 강화로 넘어가는 것이 이 알코올이 이제 리즘이 되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중요한 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하고 뉴클레우스 아큐멘스라고 하는 그 도파민 신경이 전달되는 그 쾌락 중추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여기서 도파민이 막 나와서 기분이 좋게 되고요. 그 기억이 전두엽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전두엽에 저장이 돼서 쾌락 기억으로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행동을 조절하는 쪽으로 다시 쾌락 중추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교란이 돼서 제대로 밸런스를 못 맞춰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굉장히 술을 며칠, 제 환자들은 술을 잘 끊다가도 한번 손을 대면은 열흘 이상 먹고 응급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뇌의 어떤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을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알코올로 인해서 뇌가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필름 끊긴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름이 끊기는 게 있고 나중에 보면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필름 끊기는 거 말고도 일상생활에도.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알코올성 치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정상, 그다음에 필름 끊김, 알코올성 인지기능 저하,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나누면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갔을 거냐? 알코올성 치매까지 가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필름 끊기는 거나 알코올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아주 너무 늦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으로 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이 있고 간경화가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간경화가 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코올성 간염 정도에서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몸에 관련된 것들, 뇌하고 그 다음에 간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술 자체를 끊는 거는 정말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술 끊는 약이 도대체 술 끊는 약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술 끊는 약을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또 술 끊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약들이 좋은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은 날트렉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레비아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술 맛이 소주 맛이 김 빠진 사이다 맛 같아요. 그래서 소주는 대병을 먹어도 김 빠진 사이다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걸 봤더니 이게 보니까 쾌락중추에서 이 날트렉손이 술이 붙어가지고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거기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술을 먹어도 쾌락중추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술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만든 약들이 있기 때문에 날트렉손 같은 약들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캄프로세이트라고 하는 약도 있어요. 아캄프로세이트 약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술을 안 땡기게도 하고 또 망가진 뇌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금단 증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술 끊는 약은 크게 날트렉손이라는 약하고 아캄프로세이트라는 두 가지 약이 다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환자분들 할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토파맥스라든지 몇 가지 이제 약들이 있거든요. 멀타자핀이나 이런 약들을 잘 해서 쓰면은 제 아무리 술 좋아하시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도 이렇게 의사랑 잘 대화가 되고 약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기전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쉽게 생각보다 되게 쉽게 음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 환자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이거를 제가 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치료는 우산 치료다. 우산이라는 게 있으면요, 막 술이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 막 술도 쏟아지고 뭐 정종도 쏟아지고 맥주도 쏟아지고 그 우산에서 우리 환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산이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우산이 큰데 거기에 우산 살이 하나밖에 없으면 뚝 그냥 부러지고 환자는 그 비에 맞을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산에 살이 많아야 좋겠다. 우산에 살이 많으면 그럼 도대체 우산에 살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우산의 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우산의 살이죠. 친구들 우산의 살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있죠.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기 강화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12단계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치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산의 살처럼 촘촘하게 엮이면은 아무리 술의 유혹이 와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약물 치료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포함시키면은 당신이 술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뭐 어떤 굉장히 마음이 성급한 환자분들은 한 달 정도 끝났으면 교수님 저 이제 졸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2년간 치료받기를 권장합니다. 모든 중독이 대부분 왜 2년이냐면요. 한 3개월, 6개월 술 끊었다 그래가지고 술이 끊을 수는 있어요. 끊을 수 있는데 뇌의 세포가 정상화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락중추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이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다운 레귤레이션 숫자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2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거쳐야 우리가 얘기하는 쾌락중추의 그런 도파민 수용체가 정상화된다. 당신의 뇌가 이 술에 대해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대부분 2년 동안 술을 안 드시고 잘 버틴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평생을 잘 버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치료받아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술 수십 년씩 먹었던 시간에 비하면 짧기도 하고 또 환자랑 어떻게 잘 우리가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회복자, 치료자, 환자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건요, 크게 저는 그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오는데 어떤 환자가 오냐면
술이 끊는 게 정말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는 환자가 있어. 술이 끊는 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간경화가 시작됐대. 근데 막 내가 우리 애들 다 키워야 되고 뭐 와이프도 있고 다 내가 돈도 벌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간경화가 되면 못 하잖아요. 나 진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술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준비가 돼서 오는 환자예요. 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부인한테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여보, 나 술 괜찮아. 나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오신 분은 이 술 끊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술 끊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중요성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나 이제 저 술 끊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럽시다. 근데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환자가 자기 병에서 자신감 없는 거는 당연하다. 그러면 의사가 자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의사, 내가 당신을 치료를 해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간 경화가 와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와서 의사한테 저 간 이식 제가 수술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내가 자신 있다 수술을 할, 이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가 뭔가 그 치료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 내가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내가 이 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합이 돼야 환자가 결국 치료하게 되고 끊게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분들은 되게 대부분 거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되게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이 본인부터 건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도와줄 수 있으면 본인의 건강, 본인의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요, 결국에는 가족이나 환자나 자꾸 환자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게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뇌질환이 아니고 단순히 이게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된 거라고 자꾸 축소화하거든요. 실제로 치료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 부정하지 않고 그걸 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알코올 중독 환자만이 환자가 아니고 다 환자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족이 건강해져야 환자도 건강해지고 환자가 또 건강해져야 가족도 건강해진다는 이런 일련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재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의사로서는 환자분이 다시 음주를 시작해서 이제 돌아간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발일까? 이거 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너무 막 비난하고 혼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는 틀렸어,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재발하고 실수하고 그런 건 좀 구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에 경험했던 환자분은 약 10년 정도 단주를 했는데 술 재발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요. 그날따라 직장에서 엄청 그 직장분한테 이렇게 막 좀 혼을 났나 봐요. 이렇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혼이 났는데, 그날따라 집에 오는데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집 앞에서 그 부침개 냄새가 막 나는데 거기서 누구가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친한 친구가 거기서.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너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게 가니? 야, 일로 와서 술 한잔 해. 할 때 그동안 막 우산처럼 막 이렇게 쌓였던 그 모든 그
그 우산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제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갈망이 오는 거예요. 막 폭발적인 갈망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엔 그렇게 술 한잔 먹다가 그날부터 열흘 동안 밤낮 없이 먹다가 응급실로 이제 내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뭐가 재발을 유도하는지가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내가 술이 땡기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많이 같이 먹었던 친구나 그런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다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노출됐을 때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 우울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울증 같은 게 생기거나 불안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그거를 술로 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살던 분들이 잠깐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간다든지 또 좀 날카로워진다든지 뭐 이런 일련의 조금 편치 않아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일 때 아, 이분은 좀 재발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게 좋지만 가족들도 좀 같이 알고, 그럴 때는 좀 선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고, 또 설령 술을 먹더라도 이거는 재발이 아니고 실수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당장 우리 또 김대진 교수님을 만나서 내가 뭐 하면은 실수니까 용서해 주겠지, 가자. 그래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면은 재발로 이어지지 않고 실수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중에 치료 2년 끝나고 가셔도 술 먹더라도 너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다시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저는 절대 혼 안 낼 테니까. 예. 또 얼굴 봐서 좋으니까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어떤 재발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 알코올 의존 되신 분들의 한 80% 정도가 흡연을 하세요.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또 술을 많이 드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우리 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쾌락 중시에서 도파민을 내는데 술을 먹으면은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술이 쾌락 중시에 붙어서. 근데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또 도파민 그 쾌락 중추에 붙어서 도파민을 내요. 그러면은 쾌락 중추의 도파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은 술 먹는 거 이외에 담배를 한 도파민이 추가적으로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가 그죠, 술을 끊었죠. 술을 끊고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끊어서 도파민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담배량이 늘어난대요. 네, 술을 끊었는데 흡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그럼 담배를 끊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들한테 도파민 총량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술, 담배를 했던 도파민을 끊어나가면 그거를 뭔가 다른 도파민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도파민을 리플레이스먼트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뭔가 즐거운 걸 찾아라. 뭔가 즐거운 걸 찾아라. 그래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뭐,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뭐, 뭔가 도파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동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면밀하게 보고 권해주면서 그쪽으로 넘겨드려야 돼요. 근데 술하고 담배를 그러면은 뭐부터 끊느냐?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알코올 중독 환자는 담배는 좀 나중에 끊겠습니다. 또 니코틴 중독 환자는 술을 좀 나중에 끊겠습니다. 그러죠. 그럼 대부분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죠. 담배 끊는데 간암으로 죽고, 예? 술 끊는데 폐암으로 죽는다. 그게 늘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치료의 원칙은 동시에 같이 끊는 거를 우리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비교적 동시에 같이 끊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은 넘기지 않는, 대개 한 달을 간격을 두고 끊어 나가는 걸 설득해서 그거 한다. 그 이유는 서로 재발에 관련돼 있다. 담배 필 때 술 생각나고 술 먹을 때 담배 생각나고, 이런 재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끊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면 생각보다 이해하시고 나서 이게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성적으로 잘 치료는 안 되고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산같이 여러 우리가 얘기하는 살이 있으면은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 심리적 치료, 가족,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잘 조합만 되면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가족 여러분들 또 환자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의 병원이나 또는 특히 원주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좋은 기관이 있어서 환자들이나 환자 모임이나 또 가족 모임 이런 것들이 아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찾아서 잘 도움을 받으시면은 쉽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나와서 뭔가 그런 나쁜 중독, 나쁜 도파민이 아니라 건강한 도파민, 행복한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